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이쌤이에요. 우리 어제부터 보리방구조스텍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발단 부분 158쪽까지 살펴봤었어요. 맞죠? 우리 발단 부분 마지막 부분 이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전개 부분까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앞부분에 일어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남자친구들한테 마음에 드는 짝꿍한테 가서 옆에 가서 앉으라고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태기가 지금 요 친구 주인공인 나의 옆에 가서 지금 앉은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막 친구들이 킥킥대는 소리에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수태기는 선생님 맨 뒷자리로 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했었고요. 수태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는 왜요, 여러분? 자기와 앉기 싫어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유를 물어요. 네? 라고 묻자 혼자 가방 걸기도 편하고 팔도 안 걸려서 좋거든요 라고 수태기가 얘기해요. 선생님 짝꿍팔에 걸려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뒤로 갈래요? 라고 말을 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건요. 수태기가 진짜 혼자 앉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지금 수태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이 수태기랑 앉고 싶어 하지 않잖아. 수태기와 앉고 싶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친구의 마음을 읽어서 혼자 앉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짠하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태기가 친구들을 배려하는 거야. 안타깝죠? 친구들도 수태기를 좀 배려하면 좋으련만. 자, 선생님은 가지 마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셨어요. 왜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가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의 심리를 추측해 보세요. 수태기가 혼자 앉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미 짐작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지금 수태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느껴집니까, 여러분? 수태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러분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필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멍 때리고 들으시면 아니 돼요. 자, 여러분 선생님은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지금 나의 옆에 수태기가 와서 앉은 상황인데요. 수태기가 나와 짝꿍을 하려고 그 앞자리로 온 상황인데요. 자, 보니까 나는 막 약간 좀 썩 난처하긴 한데 수태기랑 짝꿍하기 싫은데 대놓고 싫어하는 눈치를 보일 수가 없었대. 오잉?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바로 나오네요. 나는 착한 어린이상을 탔었대. 그래서 착한 어린이답게 행동하고 싶어서 대놓고 싫어하는 눈치를 보일 수가 없었고 애들이 수태기를 놀리긴 하지만 막상 짝을 바꾸겠다고 하면 착한 어린이가 아니라고 나를 막 비난할 것만 같았대.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짝을 바꾸어 달라고 하지 못했대.
못하다 여러분. 나가 짝을 바꾸어 달라고 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 지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무슨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냐면요. 발단 부분에서의 핵심적인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자, 처음 부분부터 지금 159페이지 15번째 줄까지 반 아이들이 모두 꺼리는 보리방구 조수택과 짝이 된 나의 이야기가 발단 부분의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둘이 짝이 되었을 때 윤희는 어땠어요? 얼굴이 막 빨갛게 달아올랐던 걸로 봐서 여러분 어때요? 여기 선생님 초성으로 제시해놨는데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태기와 짝이 된 거 싫어하면 나 착한 어린이 상도 탔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좋지 않게 볼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에 전개 부분에 보면 한번 참아보자 라고 결정하는 거죠. 아마 수태기가 원하는 짝꿍과 앉게 되었기 때문에 둘이 짝꿍이 되었을 때 좀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서도 다른 친구들처럼 자신과 짝이 된 거를 윤희가 싫어할까봐 아우짜내라 되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지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의 심리의 변화로 여러분 심리 변화에 주목해서 보면 처음에 수태기와 짝이 된 거 진짜 싫어. 창피해. 당황스러워. 불쾌함은 있어. 되게 바꿔달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착한 어린이답게 행동하고 싶은 난 착한 어린이 상도 받았으니까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수태기의 냄새를 견뎌보기로 마음 먹으면서 이 전개 부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전개 부분을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나는 수태기 냄새를 한번 견뎌보기로 마음 먹었대요. 자, 보리방구는 수태기의 별명이었대요. 자, 여러분, 왜 수태기에게 보리방구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자, 여러분, 왜 별명이 붙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이쪽 159쪽 마지막 쪽에 나오네요. 수태기는 별명대로 늘 보리밥을 먹었대요. 어떤 보리밥이냐면요. 물론 요새 같으면 여러분 막 건강을 위해서 쌀과 보리가 섞인 밥을 먹기도 하는데 지금 봐봐. 쌀 속에 보리가 드문드문 섞인 그런 보리밥 말고 쌀보다 보리가 더 많이 들어간 거뭇거뭇한 보리밥을 먹었대요. 그걸 가지고 지금 수태기를 보리방구라고 부르고 있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슬프다. 여러분, 친구에게 이런 별명을, 네이밍을 할 때, 친구에게 별명을 붙여서 부를 때는 그 친구가 그거를 유쾌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좋아하는 별명이면 괜찮은데, 글쎄, 수태기가 이 보리방구라는 별명을 좋아했을까? 아니, 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싫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보리방구는 가난한 이런 수태기에 대해서 그런 친구들의 무시와 멸시가 담긴 그런 별명인 거죠. 너무 슬프지 않니? 자, 봐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수태기가 먹는 이 보리밥 있잖아요. 이 보리밥은 수태기의 가정 형편을 보여주는 소재인 거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죠. 지금 가난하다라는 걸 일단 보리밥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자. 자, 그럼 여러분 160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 지금 책에 이 보리방구 조수택의 배경이 1970년대라고 했잖아. 우리는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거야. 지금은 거의 다 급식이잖아. 급식실에 가서 급식을 먹잖아. 근데 여러분, 심지어 선생님이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도 도시락 싸와가지고 먹었어요. 자, 봐봐. 아이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봐봐. 보온 도시락, 따끈따끈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끈따끈한 도시락에 따뜻한 밥을 꺼내 먹었대.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짜내라. 우리 반에서 보온 도시락이 없는 사람은 수태기뿐이었대. 수태기는 고개를 숙이고, 왜 고개를 숙여? 부끄럽고 되게 초라하고 이런 그런 속상한 마음이었겠지. 자, 여러분, 차갑게 식은 양은 도시락, 차가운 양철 도시락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양은 도시락 속에 들어있는 건 여러분 뭐야? 아이고, 보리밥이야, 보리밥. 세상에. 그리고 그 보리밥과 함께 먹는 반찬은 또 뭐야? 아이고, 눈물 날 것 같아. 허영 깍두기 한 가지뿐이야.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은 잠깐만. 아이들은 아이쿠 왜 이래? 여러분 봐봐요. 다른 아이들은 어때? 보온 도시락을 먹어. 그치? 아이고 보온 도시락. 도서락 아니고 보온 도시락을 먹어. 근데 수태기는 어때? 양은 도시락이야. 혼자. 자꾸 오타 났다. 차가워. 따뜻해. 여러분, 이런 대조적인 형편이 잘 드러나죠? 그죠, 여러분? 따뜻한 밥을 먹어. 그런데 수태기는 양은 도시락에서 차가운 밥을 먹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 그냥 뭐 짐작하죠. 따뜻한 보온 도시락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약간 뭔가 쌀밥의 느낌, 쌀밥이 들어있을 것만 같고, 이 양은 도시락에는 보리밥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쌀보다 보리가 더 많은 도시락. 거기다가 반찬이라고는 하얀 깍두기. 양념도 충분하지 않은 그런 하얀 깍두기예요. 자, 이렇게 대조적인 형편, 수태기의 가난한 형편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지요. 보입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양은 도시락, 보리밥, 허영 깍두기 이 세 가지 모두 여러분 수태기의 이런 경제적인 형편을 드러내는 소재인 거죠. 수태기의 가정 형편의 그 어려움을 드러내는 게 이 양은 도시락이고 허영 깍두기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먹냐면요. 3, 3, 5 앉아서 친한 친구들끼리 앉아서 밥을 먹어요. 봐봐. 3, 3, 5 앉아서 밥을 먹어. 서로 반찬도 바꿔 먹고. 하지만 수태기는 늘 혼자야, 여러분. 아우, 짠해. 수태기는 나가 생각할 때 수태기는 보리밥이랑 깍두기 반찬이 부끄러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어떻게 밥을 먹냐면 여러분 여기서 짠내 터집니다. 늘 뚜껑으로 도시락 한쪽을 비스듬히 가리고 밥을 먹었대요. 어깨를 움츠리고 왼팔로는 도시락이랑 깍두기 통을 가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밥을 먹었대요.
여러분, 수태기는 왜 이렇게 밥을 먹었을까요? 수태기의 마음은 어때요? 친구들의 도시락에 비교되는 이 자신의 이 초라한 도시락이 너무너무 부끄럽죠?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런 수태기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겠나요? 이런 수태기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태기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는 수태기의 냄새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선생님이 자, 오늘부터 밥은 제자리에서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어때요? 다른 애들은 3, 3, 5 모여서 밥을 먹었고 수태기만 혼자였어. 근데 이제 갑자기 선생님이 오늘부터 밥은 제자리에서 먹을 거야 라고 했어. 어이, 선생님이 갑자기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선생님이 이유로 이렇게 말했어. 날씨 추워져서 창문 자주 못 여니까 먼지를 내면 안 돼서 그래 라고 자, 표면적인 이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봐봐. 먼지 때문이라고 말하니까 다른 친구들 이해를 못 합니다. 에? 먼지? 먼지? 선생님, 뭔 놈의 먼지가 나요? 이러면서 아이들은 이상하니까 자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제시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쵸, 아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표면적인 이유는 먼지 내면 안 돼서 그렇다. 먼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먼지 내면 안 돼서 그러니까 오늘 밥 제자리에서 먹자. 오늘부터는 제자리에서 먹자. 왜 도대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면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자, 봐봐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 선생님의 대화, 선생님의 말을 통해서 선생님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감 잡았나요? 살펴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의 말, 밥을 제자리에서 먹자. 오늘부터 밥을 제자리에서 먹자라는 선생님의 대화를 지금 서술자인 나가 보여줬고요. 우리는 그럼 자, 여기에 담긴 선생님의 심리를 한번 추측을 해봅시다. 표면적인 이유,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먼지인데요. 실제 의도는 뭐예요? 왜 봐봐. 다른 친구들은 3, 3, 5 밥을 먹었다고 했잖아. 3, 3, 5 모여서 밥을 먹었어. 근데 수태기는 어땠어? 수태기는 혼자 먹었잖아. 그런 수태기의 모습이 선생님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지. 그래서 이번에는 수태기가 늘 혼자 밥을 먹게 되는 그 상황을 한번 바꿔보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의도, 이면적인 의도가 겉으로 보인 이유는 먼지 내지 않게 해서 그래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선생님의 속마음을 심리를 추측을 해보면 수태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거죠.
아이들이 얘기를 해도 선생님은 평소에는 선생님이 우리 얘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 우리 말이 맞으면 선생님 생각을 바꾸실 때도 있을 정도로 선생님은 평소에 우리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막 기울여 주시는데 선생님은 그날따라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봐봐. 그날따라 언니가 보기엔 먼지나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먹어 라고 아이들이 아우성을 쳐도 선생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딱딱한 선생님이 낯설었고요. 그렇게 윤희는 수택이 옆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자, 늘 혼자 밥을 먹는 수택이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선생님이 이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선생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상황? 수태기가 항상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짠한 상황이요. 그걸 바꿔보려는 선생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뒷부분 봅시다. 나도 깍두기를 자주 싸왔대. 깍두기? 수태기처럼 날마다는 아니었지만 내 깍두기는 여러분, 수태기의 깍두기와 벌써 비교됩니다. 내 깍두기는 고춧가루랑 젓갈이 넉넉히 들어가서 빨갛고 먹음직스러웠대요. 자, 그런데 내가 깍두기를 먹다가 수태기를 보니까 너무 짠해. 수태기는 뭔가 잘못한 아이처럼 몰래 훔쳐먹는 아이처럼 허연 깍두기를 아이고야, 아이고 짜내라. 허연 수태기의 깍두기를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삼켰대. 여러분, 왜 지금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삼키는 거야? 다 이게 부끄러움 때문인 거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어려운 형편 때문에 지금 움츠러든 수태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때요? 지금 굉장히 움츠러드는 모습이야. 왜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어? 결국에는 그 가난한 형편 때문에. 그런 걸 친구들이 아는 게 싫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수태기 보리밥에 내 깍두기를 얹어 주었어. 젓가락으로 들어서 얼른 옮겨놓고 고개를 푹 수그렸어.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수그렸을까? 얼른 옮기고 고개를 푹 수그렸어. 다른 친구들이 막 볼까봐 나도 막 걱정스러웠던 거지. 자, 수태기는 밥 먹다가 그 깍두기를 바라보고 멍하니 있어요. 윤희가 그러니까 수태기를 배려해주자. 의외의 배려를 받고 수태기는 지금 놀랐죠? 자, 그렇게 보고만 있던 수태기가 젓가락으로 깍두기를 푹 찍어서 아이고 이거 봐요. 하나를 조금씩 5번으로 나눠서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깍두기를 나눠 먹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수태기가 어린이 신문을 여러분 나에게 주기 시작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여러분, 이 깍두기가, 지금 이 보리방구 조수택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중심 소재거든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소설의 사건의 핵심과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중요한 소재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깍두기가 그래요, 여러분. 이 깍두기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수태기의 허연 깍두기와 나의 양념과 이런 게 충분히 들어간 빨간 깍두기가 지금 굉장히
대조되고 있지요. 경제적인 형편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 수태기의 깍두기와 나의 깍두기는 굉장히 대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 형편의 차이인 거죠. 나의 형편이 수태기보다 더 나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깍두기는 이런 가정 형편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인물에게 깍두기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깍두기가 지니는 의미. 자, 여러분, 윤희한테, 서술자인 나 윤희에게 수태기의 깍두기는 뭔가 수태기 깍두기를 보면서 굉장히 수태기가 안쓰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자기의 깍두기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수태기에게 윤희의 깍두기는 어떤 의미일까? 수태기에게 윤희가 준 깍두기는 수태기로서는 정말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친구들이 나랑 앉기도 싫어해. 나랑 밥도 당연히 같이 안 먹어. 나를 멀리해. 근데 내 밥 위에 친구가 깍두기를 얹어줬어. 아마 수태기는 너무 감격하지 않았을까? 처음으로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준 대상이 아마 윤희가 준 깍두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깍두기는 수태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나의 배려였고요. 이 배려를 받고 수태기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나와 수태기가 가까워지는,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거리가 좁혀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수태기는 나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이 느꼈어. 그래서 수태기가 주기 시작한 게 바로 아까 봤죠? 어린이 신문이었던 거예요. 이 어린이 신문을 줌으로써 수태기는 나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에게 뭔가 고마움의 표현으로 수태기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직접적으로 고마워라고 하는 대신에 윤희에게 어린이 신문을 줬던 거예요. 신문을. 자, 여러분, 나는 이 어린이 신문을 받고 어땠을까요? 나는 차마 신문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수태기가 갖다주는 어린 신문을 거절할 수 없었을까? 자, 봐봐. 건네주는 손에 거무죽죽한 자줏빛이 돌았대. 손등에 여기저기 튼 자국이 있었대. 왜 이렇게 됐어? 아이고 짠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수태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수태기에 대한 안쓰러운 이런 마음 때문에 나는 수태기의 신문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수태기가 안쓰러워. 너무너무 짠해. 왜 이렇게 튼 자국 나고 막 자줏빛 도는 막 손 있었어. 신문 배달하느라고 동상에 걸려서 그렇게 됐나 봐. 가난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신문 배달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 수태기가 안쓰러워서 나는 수태기가 주는 어린 신문을 받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혹시라도 알아챌까봐 빨리 넣느라고 신문이 구겨져 버리곤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개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거예요. 자, 전개 부분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윤희가 수태기에게 깍두기를 얹어준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수태기는 신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서로 오고 간 거죠, 여러분. 윤희가 준 깍두기를 수태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아마 뿌듯했을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느낌, 거리감이 아니라 원래 수태기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감에 그 거리감이 조금 줄어들고 친근감도 분명히 느꼈던 것 같아요. 수태기는 수태기대로 윤희에게 굉장히 고마웠을 거고요. 그래서 신문을 준 거고요. 자, 이렇게 전개 부분은 밥을 먹으면서 나가 수태기에게 깍두기를 주자 수태기가 나에게 신문을 주는 사건. 이게 전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위기 부분을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건데요. 위기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뭔가 갈등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겠지요. 어떤 갈등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미 본문을 읽었으니까 알고 있겠죠? 깊은 본문 분석 탐구는 다음 시간에 위기 부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합니다.